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배당은 어떻게 받으면 되며,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경매가 보통은 음, 다세대나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 같은 이제 구분 등기죠. 이제 호실별로 개별 호실로 나눠져 있는 그런 구분 등기의 부동산들이 보통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이제 그러니까 건물 통으로 해서 건물 하나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보통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경매에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사실 선순위 보증금과 그리고 선순위 융자 채권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네. 경매에 집이 넘어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이제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 변제금을 돌려받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선순위 권리라고 적어 놓은 것은 이제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가, 그러니까 나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최우선에서 받는 금액이고요. 이거는 보증금의 일부 금액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리고 나보다 우선하는, 순위가 우선하는 선순위 권리의 후순위이긴 하지만 반드시 대항력을 갖춰야만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권리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우선 변제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받을 수 있는 것 두 가지,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 변제금이 있다. 근데 이제 순서는 이렇게 선순위 권리의 앞과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 소액 임차인의 보호, 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앞에 내용은 생략됐고요.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 신청 등기 전, 그러니까 그 갑구에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그런 권리가 들어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해서 갑구에 그게 들어오는데, 그것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권리이죠. 그래서 이 경매 등기에 이렇게 박혀요. 박히는데 그게 이제 찍히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준다. 그러니까 어떤 담보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갑구의 등기에 찍히기 전까지 내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돈, 그게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경매 시에 최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행사하려면요, 반드시 소액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제가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액 임차인의 기준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네, 융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어야 하시고요. 그리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셔야 하는데, 이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순서를 이제 따져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그 어떤 선순위 권리보다 그냥 우선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순위를 따질 필요가 없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도 전입신고만 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한다면 굳이 확정일자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통은 이제 주민센터에 가시면 같이 받아주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매가 개시가 되셔야 합니다. 당연히 경매가 돼야지만 최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거든요. 이제 물건은 등기상에 기재되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등기상에 기재되는 권리를 물건이라고 하고, 등기상에 기재되지 않아서 증빙할 수 없는 권한을 저희가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권자의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등기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배당이 나오는데요. 이제 저희 임차인 분들께서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러니까 배당 요구의 마지막 날을 종기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 배당 요구 이때까지 해야 해 라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까지 전입과 점유를 푸시면 안 됩니다.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됐다고 해서 이사를 가버리시면 안 되고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반드시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시고, 네,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에 계셔야 됩니다. 네,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최우선 변제 금액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시기별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 지금에는 이제 보증금 1억 6,500 이하인 경우에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2023년도를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5,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제가 적어 놓은 대로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의 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이제 말소가 이제 경매가 되면 모든 권리가 다 말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는 제한 물건, 그 제한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제한 물건이죠. 몇 년도에 잡혔는지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말소 기준 권리의 시점의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에는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경매를 넘길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말하고요.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특별시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등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등기부 등본상에 을구예요. 지금 제한물건 근저당권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접수 등기 원인에 2019년 5월 2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2023년도에 이게 경매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2023년도에 입주를 했다 할지라도 근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가장 위에 있는 그 제한물건, 이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도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해당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 근저당권이 2019년도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3,7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근저당권이 2023년 2월 21일, 최근 개정된 2023년 2월 21일 이후로 이제 근저당이 설정됐다. 그러면 5,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등기는 기준 날짜가, 근저당이 설정된 기준 날짜가 2019년 5월 27일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3,700만 원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뉴스 기사나 방송에서 워낙 최우선 변제금이 5,500만 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5,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새는 워낙에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여기 부가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접수와 등기 원인이 있고요. 여기 각각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지, 근저당권의 말소 기준 권리를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지가 이제 좀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두 개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날짜가 똑같은데 이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등기의 원인입니다. 원인.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네,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등기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등기 원인은 계약일이고요. 접수는 뭘까요? 접수.
말 그대로 등기를 접수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등기가 반드시 접수가 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 날짜는 반드시 접수 날짜를 확인하셔야 된다. 네. 등기 원인은 계약일자, 접수는 등기를 접수한 날짜.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 권리를 보셔야 된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날짜가 똑같아서 그냥 2019년 5월 27일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2018년 9월 18일까지 2021년 5월 11일 전 10일까지 3,700만 원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요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환산보증금이냐 보증금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 환산보증금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냥 보증금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주택의 보증금의 보장 금액이 환산보증금일까 아니면 그냥 보증금일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은 그냥 보증금입니다. 그리고 근데 번외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택이 1억 6,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내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1억 6,500만 원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 여기 지금 최근에는 1억 6,50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1억 6,500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억 6,500만 원에 20만 원이면 만약에 환산보증금이면 1억 8,500이 되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환산하지 않고 보증금만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1억 6,500이기 때문에 2023년도 2월 21일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에 근거해서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랑 보증금을 합쳐서 환산해서 환산보증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택과 상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주택은 환산보증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매가 만약에 이제 넘어갔을 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요. 이제 제가 경매 집에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 변제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순위, 뭐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임차권 등기 등 다 전부 다 돌려주고 남으면 그거를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 낙찰 금액이 나와 봐야 알 수가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저희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건데 최우선 변제 금액은 딱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행사하려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는 전입과 점유 플러스 확정 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대로 최우선 변제금은 순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장 먼저 받는 돈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로 내가 언제 날짜에 들어왔는지 순위를 매길 필요가 없는데요.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보다 후순위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들어왔는지 날짜를 순위를 매겨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가 필요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모두 다 갖추셔야 한다. 그리고 아까 똑같이 경매가 개시가 되었어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배당 요구 정기 시까지 점유를 반드시 풀지 말고 유지하셔야 됩니다. 낙찰 후에는 이제 집을 비워줘야만 배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낙찰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절대로 집을 점유를 푸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요. 경매 시에 배당까지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사실 궁금하실 텐데 보통은 정말 빨라야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보통 평균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등기부에 박힐 때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 채권자가 많은 기회를 줍니다.
너 갚아. 그러면서 기회를 주는데 그걸 안 갚았을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올라가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경매 절차, 그러니까 1차 경매가 시작될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난 이후로 실질적으로 1차 경매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기간이 한 약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중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임차인분들께서는 배당도 신청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배당 요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이게 보통 경매 절차, 1차 경매가 시작되기 늦어도 일주일 전까지는 배당 요구 이제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이 오는데요. 안내문이 옵니다. 그럼 그 안내문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서 법원에 가셔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안내문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등기부에 찍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한테 모두 다 전부 다 우편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됐을 때 경매가 시작됐다라는 걸 나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 요구 신청에 대한 안내서도 오기 때문에 그 안내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배당 요구 신청 안내서에 보시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안내서에 보시면 해당 경매계의 안내 연락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하셔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배당을 이때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차인들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신 우리 임차인분들께서는 무조건 배당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매 절차는 이제 1차 경매부터 시작이 되죠. 이게 1차에 한 방에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세입자가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선순위 융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선순위 융자와 보증금을 감안해서 계속 유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유찰이 될 때마다 한 달씩 소요가 추가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이 경매 절차도 참 지루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략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하시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안내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불안하다면 이런 일들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해 보시는 겁니다. 이건 특히나 다가구 그리고 다중주택 같은 나보다 선순위의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를 매겨봐야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열람원을 확인하셔라. 그러니까 아파트 오피스텔도 혹여나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해 보셔라. 그러면 전입한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시면 확정일자 날짜와 그리고 보증금 그리고 계약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당 순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배당 순위를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좀 덜 초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경매가의 절차에 대한 궁금사항을 문의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배당 신청 기간에 배당 신청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배당 기일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배당기일 참석은요, 배당기일 당일날 참석을 하지 않으셔도요, 다른 날에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가셔서 바로 정리를 하셔야지, 뭐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지 뭐 그거를 계속 거기다 보관을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 기일에 법원에 참석을 하시면 배당표를 주시거든요. 이제 그 법원에 은행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를 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다 법원 내에 있기 때문에 안내 절차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내가 경매 집이 넘어갔을 때는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대항력을 반드시 갖추셔야 되고 그냥 전입신고만 해놓지 마시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전입과 확정일자 그냥 한꺼번에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 잡혀있는 말소 기준 권리의 날짜를 확인하셔서 그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하셔서 배당 순위를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순서에 내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해당 경매가의 한번 절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해관계자이고 당사자인 경우에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요.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배당 신청 기간에 배당 신청을 하시고 배당 기일에 참석하셔서 배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요, 법원에서 계속적으로 우편으로 안내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요. 그게 다 통지가 됐고 도달이 됐을 때 경매가 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어떤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신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